국민 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 네. 또 새로운 서울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예, 예.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저 가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이거 이때 이 사진을 제가 찾았는데, 네. 와, 정말 산뜻해요. 네? 20년 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박영선 기자. 네, 네? 네. 비문에서 친문좌장, 이제는 최초 여성 서울시장 노리나라는 제목인데, 이제 살펴보면 사실 22년간 기자 활동하셨고. 저는 저 제목에 약간의 어디요? 비문에서 친문좌장 적어요. 사실은 제가요. 예.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네. 제가 선대본부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저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괜히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누가 방송인 출신 아니랄까봐. 진도 좀 나갈게요. 네. MB BBK 발언. 이거. 네, MB가 네. 그때 많이 아파했어요. 저 MBC 그 대선 토론 후보 맞습니다. 후보 토론회 하러 갔을 때 그때 네. 지적하셨죠? 제 눈 똑바로 못 보시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러면서 그냥 스튜디오로 들어갔던 옛날에 안 기억이 그랬는데 나요.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어. 이때 예. 여쭤볼게요. 그리고 박근혜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 이건 다 이제 특종. 네.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기자로 22년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와서 4선 국회의원, 최고위원, 첫 여성 법사위원장, 첫 여성 원내대표. 뭐 이때도 아마 첫 여성 앵커? MBC? 그렇습니다. MBC 첫 여성 앵커고 여성 특파원이고 첫 여성 특파원, 맞아요.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이야, 네. 그리고 이제 요 정치 활동하면서 저격수 박남매 별명을 얻으셨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비문 대표 주자 아닌데 이거 원래 원문 대표 주자에서 더 친문으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 뛰어봐야죠. 네. 어떻게 잠깐 들어보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데 오셨어요? 네, 오늘 저 의원님 서울대 걸으신다 그래가지고 정동길을 저기 안 걸어봤거든요. 보셨어요? 서울 거리를 못 걸어봤어요. 근데 오늘 일일이잖아요. 집사람이 많이 세월 내더라고요. 같이 오시지. 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같이 서울 길을 처음 걷는다니. 그래서 오늘 특히 특별 날이고. 아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저게 걷는 프로그램이에요? 저게 두 번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동안에 6번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 서울에 사시는 시민들이 예. 그 서울을 걸으면서 새로운 서울을 알게 된다. 네. 맞아요. 가까운데 몰라요. 몰라요. 네. 그리고 또 데이트하러도 많이 오십니다. 어디 가셨어요? 그동안 덕수궁, 덕수궁. 정동길, 야, 좋은 데다 가셨네. 성균관, 예. 창덕궁, 오. 삼청동 삼청동 경복궁, 갔다 명동 가신 거는 제가 기사를 명동 봤는데. 성당이 지난주였습니다. 성탄절에. 네네. 예, 그리고 내년 이제 1월 7일 그때 또 하시는 거예요? 오후 2시에 종묘를 갑니다. 예. 네. 근데 아까 그분은 많이 여기 초대했던 분인데 노승일 부장인가 저기 왜가 있어요? 네, 그 1년 전에 네. 그 최순실 국정농단 네. 사건 때 바로 그분인데요. 네. 오셨더라고요. 페북 그거 광고를 보고. 그래요? 네네. 걸어야 돼요, 저 사람도. 마음에 속상한 게 많아서 네, 한 걸어야 돼요. 한 세 번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유럽 가서 최근에 독일 메르켈 총리 만나셨죠? 맞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한스 있었어요? 자이델 재단 초청으로 네. 제가 갔었는데요. 그 메르켈 총리가 아마 그 여성 파워, 그러니까 우먼 파워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그것을 강하게 네. 이렇게 부추겨주고 얘기를 해요?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한테 우먼 파워 딱 그러더라고요. 네. 머리 염색만 하면 자매 같겠어요. 어떤 분이 네. 왜 그 관상 보시는 분이요. 저랑 네. 메르켈 총리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다 같은 뭔가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숫사자상이라고. 암수할 때 수사자. 네, 숫사자.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뭐 무슨 부탁의 말씀도 하고 오셨어요, 좀? 저는 한반도 메르켈 문제 역할이 클 텐데. 네, 제가 그 좀 이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흔쾌히 그 참 저희가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서 또 분단을 경험한 국가로서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고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눴고요. 특히 이제 그 메르켈 총리와 독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 거기에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모든 것이 다 서민 중심으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의 그 시정 목표가 서민도 도심에 살아야 한다. 아, 뚜렷하네요. 네, 이것이 시정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 돌아보고 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독일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 독일은 집값 상승이 이제 어떤 그 위화감,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맞아요. 그게 근본이에요. 근본. 네. 그래서 서민도 도심에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시정 목표 속에 호화주택 짓는 것을 규제하더라고요. 집값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 거기에 다 동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독일 방문에 이어서 영국을 방문했었는데 영국과 독일의 정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런던처럼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런던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는 런던처럼 사는 건 원치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의 사람들은 조금 그러니까 두 가지 투트랙 정책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알아서 살아라. 대신 좀 빈곤한 사람들은 정부와 시청에서 우리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술관, 뭐 온갖 그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무료입니다. 그게 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게 사회적 박탈감을 없애는데 그렇습니다. 특효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서울시를 만드시고 싶으신 거죠? 맞습니다.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요. 공식 선언하시네. 서울시장 한번 나가시겠다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도시지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부 전공이 도시지리학이에요? 네. 그래서 도시에 좀 관심이 그때부터 서울시장 꿈이 있었어요? 서울시장 꿈이 있었다기보다는 도시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 잘하고 있다는데 격려해 주시면 되지 왜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난지 그걸 좀 그럼 설명해 보세요. 박 시장님 잘하셨죠 그동안에. 그런데 박 시장님이 그동안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서울 시민들이 대답을 잘 못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하네요. 이렇게 쫄망쫄망한 일을 많이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국가 경쟁력은 도시 경쟁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크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답 못 하거든요. 근데 런던 하면 다 빅벤, 파리 하면 에펠탑,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우리 서울은 내세울 게 지금 아직 없는 거예요. 전 청계천. 세계적으로. 청계천은 좀 아직. 별로 평가 안 하시는데. 그렇긴 하죠. 뭐 근데 그래서 저는 서울에 큰 랜드마크를 세우면서 서민이 그 도심에 살고 서민이 사는 서민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이 그러면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서울처럼 이렇게 궁궐이 5개가 도심에 붙어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궁궐 도시 서울 이 랜드마크를 저는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대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렇습니다. 도시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유일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궁궐을 이 담장을 높이 쌓고 고층 빌딩에 가려서 고층 빌딩도 가리고 보물이 맞습니다. 서민의 생활과 너무 분리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덕수궁 담장이나 경복궁 담장이나 이게 지금 다 거의 가짜 담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원래 있었던 그 담장 자리가 아니고 군사정권 시절에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쌓아놓은 거죠. 밀어놓은 거죠. 저는 이것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을 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서울시장 후보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가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졌죠. 그렇습니다. 2011년. 이번엔 달라요? 그때는 제가 뭐 서울시장 할 생각이 없었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잘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오히려 길 닦아주는 역할. 그런 역할이었고요. 만약에 이번에 제가 나가게 된다면 이번에는 저는 정말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박 시장 뭐예요? 그만두고? 박 시장님 하실 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왜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하기야 안희정 충남지사는 안 한다면서요? 내년 지방선거. 네, 출마 안 한다면서요? 출마 안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안희정 지사는? 안희정 지사님은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마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지금 그 질문이 있길래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안 지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안 지사님 출마 안 하시고 뭐 하시냐고 질문하신다는데요. 우리 뉴스 와이드에서. 저희가 사전에 조율할 때 질문.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예. 충남도지사로서의 6월 말까지 임기를 예. 정말 성실하게 채워야 되겠다. 예. 지금 머릿속에는 딱 그 생각이다.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은 좀 그때 가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마음속에는 좀 더 내공을 쌓는 여러 가지 계획이 충분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도지사의 3선 도전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 광역단체장이 3선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굉장히 좀 이렇게 그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중에 또 박원순 시장도 모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때 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 저 박영선 의원한테 양보하실 생각을 없나요? 아니 그나저나 네. 지금 이거 좀 뭐 한참 된 얘기인데 다스가 누구 거예요? 다스는요. 다스라는 회사. 관심이 워낙 많으셔서. 검찰의 캐비넷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 자료를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다스는 BBK와 도곡동 땅의 주인 다스 이게 다 동일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면 누구인지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다 상상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에 한번 출마를 해보시겠다는 뜻을 오늘 밝히셨고 이번에는 밝혀질까요? 다스는? 지금 그 수사 그 일이 한 50 며칠밖에 남지 않아서 예. 좀 서둘러야 되는데 예. 저는 검찰이 과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항상 이제 뭐 서울시장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누가 권했어요? 나가시라고? 특별히 권하진 않았고요. 네. 제가 그 동안에 이제 정치권에 와서 네. 저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 속에서 예. 이 서울을 이대로 그냥 이렇게 그 전 세계의 도시 가운데의 도시 경쟁력이 지금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에이티커니의 어떤 지수를 보면 올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자꾸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머릿속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의 중심에 여성 에너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의 품 같은 도시로. 그렇습니다. 오면은 네. 누구나 세계인이 오면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맞습니다. 대학가요제 때 무슨 상 받으셨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예. 제가 1979년도에요. 네. TBC 대학가요제에 출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제일 유명해진 가수가 김수철. 예. 그리고 그래요? 이정희, 네. 그대 생각. 그렇습니다. 흥이 넘치는 도시로 한번 네. 만드는 꿈을 잘 이뤄내시길 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곧 새해인데 시청자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새해는 황금 개띠의 해 무술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MBN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은 꿈 모두 다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셔서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걸으신다 그래가지고 정동길은 저기 안 걸어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서울 거리를 못 걸어봤어요. 근데 오늘 1일이잖아요. 집사람이 많이 세월 내더라고요. 같이 오시지. 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같이 서울 길을 처음 걷는다니. 그래서 오늘 특히 깊은 날이고. 아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저게 걷는 프로그램이에요? 저게 두 번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동안에 6번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 서울에 사시는 시민들이 예. 그 서울을 걸으면서 새로운 서울을 알게 된다. 네. 맞아요. 가까운데 몰라요. 몰라요. 네. 그리고 또 데이트하러도 많이 오십니다. 어디 가셨어요? 그동안 덕수궁, 덕수궁. 정동길, 야, 좋은 데다 가셨네. 성균관, 예. 창덕궁, 오. 삼청동 삼청동 경복궁, 갔다 명동 가신 거는 제가 명동 기사를 봤는데. 성당이 지난주였습니다. 성탄절에. 네네. 예, 그리고 내년 이제 1월 7일 그때 또 하시는 오후 거예요? 2시에 종묘를 갑니다. 예. 네. 근데 아까 그분은 많이 여기 초대했던 분인데 노승일 부장인가 저기 왜가 있어요? 네, 그 1년 전에 네. 그 최순실 국정농단 네. 사건 때 바로 그분인데요. 네. 오셨더라고요. 페북 광고를 보고. 아, 그래요? 네네. 걸어야 돼요, 저 사람도.
마음에 속상한 게 많아서 네, 한 걸어야 돼요. 한 세 번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유럽 가서 최근에 독일 메르켈 총리 만났어요. 맞습니다. 아, 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한스 있었어요? 자이델 재단 초청으로 네. 제가 갔었는데요. 그 메르켈 총리가 아마 그 여성 파워, 그러니까 우먼 파워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그것을 강하게 네. 이렇게 부추겨주고 얘기를 해요?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한테 우먼 파워 딱 그러더라고요. 네. 머리 염색만 하면 자매 같겠어요. 어떤 분이 네. 왜 그 관상 보시는 분이요. 저랑 네. 메르켈 총리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다 같은 뭔가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숫사자상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 네. 또 새로운 서울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예, 예.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저 가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워낙. 이거 이때 이 사진을 제가 찾았는데 네. 와 정말 산뜻해요. 네? 20년 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박영선 기자. 네, 네? 네. 비문에서 친문좌장 이제는 최초 여성 서울시장 노리나라는 제목인데 이제 살펴보면 사실 22년간 기자 활동하셨고. 저는 저 제목에 약간의 그 어디요? 비문에서 친문좌장 적어요. 사실은 제가요. 예.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네. 제가 선대본부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저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괜히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누가 방송인 출신 아니랄까 봐. 진도 좀 나갈게요. 네. MB BBK 발언. 이거. 네, MB가 네. 그때 많이 아파했어요. 저 MBC 그 대선 토론 후보 맞습니다. 후보 토론회 하러 갔을 때 그때 네. 지적하셨죠? 제 눈 똑바로 못 보시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러면서 그냥 스튜디오로 들어갔던 옛날에 안 기억이 그랬는데 나요.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어. 이때 예. 여쭤볼게요. 그리고 박근혜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 이건 다 이제 특종. 네.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기자로 22년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와서 4선 국회의원, 최고위원, 첫 여성 법사위원장, 첫 여성 원내대표. 이때도 아마 첫 여성 앵커? MBC? 그렇습니다. MBC 첫 여성 앵커고 여성 특파원이고 첫 여성 특파원, 맞아요.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이야, 네. 그리고 이제 요 정치 활동하면서 저격수 박남매 별명을 얻으셨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비문 대표 주자 아닌데 이거 원래 원문 대표주자에서 더 친문으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 뛰어봐야죠. 네. 어떻게 잠깐 들어보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데 오셨어요? 네, 오늘 그게 사회적 박탈감을 없애는데 그렇습니다. 특효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서울시를 만드시고 싶으신 거죠? 맞습니다.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요. 공식 선언하시네. 서울시장 한번 나가시겠다고 이게 이제. 제가 그동안에 도시지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부 네, 전공이 네. 도시지리학이에요? 네, 네. 그래서 도시에 좀 관심이 그때부터 서울시장 많이 꿈이 있었어요? 서울시장 꿈이 있었다기보다는 도시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박 시장, 박원순 시장 잘하고 있다는데 격려해 주시면 되지 왜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난지 그걸 좀 그럼 설명해 보세요. 박 시장님 잘하셨죠 그동안에. 네. 그런데 박 시장님이 그동안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서울 시민들이 대답을 잘 못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긴 너무 하네요. 이렇게 쫄망쫄망한 일을 많이 하신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예. 국가 경쟁력은 도시 경쟁력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크게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답 못 하거든요. 근데 예. 런던 하면 다 빅벤, 예. 파리 하면 에펠탑,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우리 서울은 내세울 게 지금 아직 없는 거예요. 전 청계천. 세계적으로. 청계천은 좀 아직. 별로 평가 안 하시는데 그렇긴 하죠. 뭐 근데 그게. 그래서 저는 서울에 큰 랜드마크를 세우면서 예. 서민이 예. 그 도심에 살고 네. 서민이 사는 네, 랜드마크. 서민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이 그러면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예. 서울처럼 이렇게 궁궐이 5개가 도심에 붙어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궁궐 도시 서울 이 랜드마크를 저는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대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렇습니다. 곳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유일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궁궐을 네. 이 담장을 높이 쌓고 고층 빌딩에 가려서
고층 빌딩도 가리고 보물이. 맞습니다. 서민의 생활과 너무 분리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암수할 때 수사자. 네, 수사자.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뭐 무슨 부탁의 말씀도 하고 오셨어요, 좀? 저는 한반도 메르켈 문제 역할이 클 텐데. 네, 제가 그 좀 중재 이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흔쾌히 그 참 저희가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서 또 분단을 경험한 국가로서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고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눴고요. 특히 이제 그 메르켈 총리와 독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 거기에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모든 것이 다 서민 중심으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의 그 시정 목표가 서민도 도심에 살아야 한다. 뚜렷하네요. 네, 이것이 시정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 돌아보고 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독일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 독일은 집값 상승이 이제 어떤 그 위화감,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맞아요. 그게 근본이에요. 근본. 네. 그래서 서민도 도심에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시정 목표 속에 호화주택 짓는 것을 규제하더라고요. 집값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 거기에 다 동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독일 방문에 이어서 영국을 방문했었는데 영국과 독일의 정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런던처럼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런던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는 런던처럼 사는 건 원치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의 사람들은 조금 그러니까 두 가지 투트랙 정책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알아서 살아라. 대신 좀 빈곤한 사람들은 정부와 시청에서 우리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술관, 뭐 온갖 그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무료입니다. 그게 좀 굉장히 새로웠어요. 근데 덕수궁 담장이나 경복궁 담장이나 이게 지금 다 거의 가짜 담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원래 있었던 그 담장 자리가 아니고 군사 정권 시절에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쌓아놓은 거죠. 밀어놓은 거죠. 저는 이것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을 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서울시장 후보,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가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졌죠? 그렇습니다. 2011년. 네. 이번엔 달라요? 그때는 제가 뭐 서울시장 할 생각이 없었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잘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오히려 길 닦아주는 역할. 네, 그런 역할이었고요. 만약에 이번에 제가 나가게 된다면 이번에는 저는 정말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박 시장 뭐예요, 그만두고? 박 시장님 하실 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왜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하기야 안희정 충남지사는 안 한다면서요, 내년 지방선거. 네, 출마 안 한다면서요. 출마 안 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안희정 지사는? 안희정 지사님은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마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지금 그 질문이 들어 있길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안 지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안 지사님 출마 안 하시고 뭐 하시냐고 질문하신다는데요. 우리 뉴스와이드에서. 저희가 사전에 조율할 때 질문.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충남도지사로서의 6월 말까지 임기를 정말 성실하게 채워야 되겠다. 지금 머릿속에는 딱 그 생각이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은 좀 그때 가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마음속에는 좀 더 내공을 쌓는 여러 가지 계획이 충분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도지사의 3선 도전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 광역단체장이 3선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